없어지면 상실감에 더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아가씨까지 나서서 남매가 아주 저를 죽일 것처럼 공격하더군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것 없다. 아침마다 등산도 갈 거고 노인회관 나가서 뜨개질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닐 거야. 가게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아주 산더미니까 걱정 말거라. 그리고 은퇴 기념 축하 파티?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구나. 역시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둘째 며느라기뿐이야. 고맙다. 전 평소와 다른 시어머니의 반응에 벙찌고 말았어요. 자식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편들어주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진짜 가게 정리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예미가 하는 말을 똥구녕으로 들었냐? 가게에서 나오는 한 달 매출만 얼만데 아깝지도 않아? 그럼 네가 이 엄마 대신 나가서 일하든가. 시어머니의 반격에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평생 한량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니 가게를 물려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결국 몇 달 뒤 시어머니는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자주 찾아뵈려고 했지만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번번이 일이 있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볼 채비를 하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다니는 학원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남편이더군요. 여보? 번호가 당신 번호가 아니던데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까 병원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 네? 뭐라고요? 학교에서 급하게 오느라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뭐야.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애들 잘 챙기고 있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왜 쓰러진 거래요?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대. 병원에선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못 뜨시네. 지금 1인 병실로 옮겨서 지켜보고 있어.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충격에 벙쪄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다행히 친구는 아이들은 걱정 말라면서 흔쾌히 허락해줬죠. 덕분에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와 있었어요. 아버님은요? 연락드렸어요? 자기가 오면 더 불편해지지 않겠냐고 오지 않으시겠대? 네? 어떻게 그런... 바람을 폈을 때부터 진작 알아봤지만 시아버지는 정말 모렴치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해도 한평생 자기만 보던 조강지처가 병원에 있다는데 나몰라라 하다니 참 너무하다 싶었죠. 그런데 모렴치한 사람은 시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어느새 시누이와 아주머님마저 발길을 뚝 끊어버리더군요. 심지어 아주머님 부부는 저희에게 따로 연락해선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더군요. 지금 어머님은 원인도 모른 채 혼수 상태신데 유산 문제를 상의하자니요. 아주머님도 형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수씨, 나도 우리 엄마 걱정돼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재수씨보다 아들인 내가 더 걱정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가게 세무사랑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유산 상속 관련해선 뭐 정리해둔 것도 없는 것 같던데 아버지랑 그 내연녀가 쳐들어와서 홀랑 먹기 전에 우리 형제들끼리 미리 협의를 해놔야죠. 돈에 눈이 벌게진 꼴이 참 추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대충 대답한 뒤 발을 뺐어요.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 간병을 했죠. 말이 간병이지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라서 딱히 뭔가 할 것도 없었어요. 그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 침대맡에 앉아 수건을 물에 적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몸을 움찔하는가 싶더니만 글쎄 번쩍 눈을 뜨시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두 눈만 껌뻑이던 시어머니는 이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가, 나 쓰러진 척 하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자꾸 오지 말거라. 처음엔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머리가 이상해지신 건가 싶기도 했죠. 나 진짜 멀쩡해. 그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좀 하려고 했던 거다. 테스트라뇨? 네 말을 듣고 내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한평생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서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내 사람들하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는데 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쓰러진 척 했던 거야. 남편이랑 자식들 반응을 좀 보려고. 다들 나를 밥 차려주고 돈 주는 기계쯤으로 취급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이다.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구나. 내 곁에 남아있는 건 너랑 둘째뿐이야.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네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테스트를 하신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시어머니와도 막역한 사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계시게요? 글쎄다. 어쨌든 넌 더는 여기 오지 말거라. 너 올 때마다 누워서 환자인 척 하려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둘째한테도 말하지 말고. 알았지? 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 시누이와 아주버님 부부 그리고 바람난 시아버지에게까지 연락을 했어요. 시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모두들 두말 않고 모이더군요. 다들 병원 침대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언제 깨어난 거야? 난 이대로 엄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맞아, 이제 괜찮은 거야?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가증스럽게도 얼른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억지 눈물을 짜내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역겨웠어요. 생판 남인 제가 그 정도였으니 시어머니는 오죽했겠어요? 내가 괜찮든 괜찮지 않든 너희들은 더는 신경 쓸 거 없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자식들을 밀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유산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들 싸우더구나. 이 애미가 죽길 바랐을 텐데 아쉬워서 어떡하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어머니는 너무하다고 소리치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지금까지 벌인 거짓 연극을 고백했어요. 저를 뺀 모든 가족들이 경악했죠. 시아버지는 그런 연극을 도대체 왜 한 건데? 드디어 미친 거야? 하면서 성을 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했던 말을 가족들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제 새 인생은 살 건데 그 새 인생을 함께할 진짜 자기 사람들을 골라내고 싶었다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새 인생? 당신이 새 인생을 뭐 어떻게 살 건데? 오늘부로 우선 당신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이혼 해줄게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이혼해 줄 거야? 시어머니가 순순히 시아버지를 놓아줄 줄은 몰랐기에 전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는 시어머니 발목을 잡질 않길 바랬거든요. 시아버지가 자유가 돼서 그 내연녀와 잘 먹고 잘 살 거 생각하면 배가 아팠지만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었어요. 시아버지를 놔주시되 곱게 놔주실 생각은 없으셨던 거였죠. 대신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 위자료? 무슨 위자료? 그럼 조강지쳐 버려두고 젊은 여자랑 바람났는데 내가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보내줄 줄 알았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그 김영순으로 보여요?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내 신용카드며 차며 그대로 쓰고 있었죠. 카드는 정지시킬 거고 차는 팔 거예요. 당신이 빈털터리가 된 후로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진 모르겠네요.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이러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 거 아니야?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렸으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 돌아볼 줄을 알아야지. 뭔 놈의 옆편 내가. 시아버지는 분노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놨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릴 것처럼 달려들려고 했어요. 놀란 저와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를 뜯어 말렸죠. 소란이 일자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는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초대받지 않은 문병객이 왔는데 청경 불러서 좀 쫓아주시겠어요?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인데 저를 막 때리려고 하네요. 뭐야? 당신 지금까지 내 신용카드 시어머니의 똑 부러지는 말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갈 것처럼 흥분했어요.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결국 병원 청경들에게 끌려나가고 말았죠.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시누이와 아주머님 차례였어요. 뭔 놈의 옆편 내. 그리고 내 재산은 전부 사회단체에 기부할 거다. 너희들한테 물려줄 유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각자 도생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고 실버타운 들어갈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30 넘어서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으면 부모된 도리는 충분히 다 했다고 본다. 평생 시어머니 등골만 빨아온 시누이와 아주머님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 한 집안 가장인데 당장 수입이 없으면 어떡하라고? 나도 큰일 나, 엄마.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니들이 취업할 생각이 있기는 해? 허구한 날 입으로만 취업한다 그랬지. 이력서 한번 써본 적이 없잖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엄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아주머님과 시누이도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내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들 가보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하고 슬쩍 저를 떠보더군요. 전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고 시치미를 뗐어요. 남편이 믿는 것 같진 않았지만 별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저렇게 확 달라지셨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설마 자식들까지 버리시진 않겠지? 당신 뭐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지. 어머님 생각을 내가 어찌 알겠어. 남편은 물론이고 아주머님 부부와 시누이까지 다들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가족밖에 모르시던 시어머니였으니 그저 말로만 겁을 주나 보다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다면 하는 여장부였습니다. 며칠 뒤 바로 시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집과 부동산 등을 처분한 뒤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리셨죠. 졸지에 갈 곳을 잃은 시누이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하숙 생활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마저도 당장 쫓아내라고 엄포를 내리셔서 얼마 못 갔지만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시어머니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도 꽤 두둑히 받아내셨죠. 황혼 이혼 후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세요. 계모임 친구들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기저기 놀러도 잘 다니시고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그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셨답니다. 반면 시가 식구들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먼저 시아버지는 내연녀에게서 버림받고 혼자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이혼 후 알거지가 된 걸 알자마자 그 내연녀가 연락두절이 됐다고 해요. 애초에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겠죠.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었는 줄 아냐고 큰소리 떵떵 치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겐 당신밖에 없는 걸 잘 알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시아버지를 거절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왜 자꾸 연락을 하냐면서 자꾸 이러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또 저희 부부에게도 행여나 시아버지를 도와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면서 단도리를 하셨어요. 덕분에 늘 일일이 만보 한량처럼 살던 시아버지는 뒤늦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소개받은 경비일인데 처음엔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니 이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나봐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내 미처 몰랐다. 진작 임자 식당 할 때 옆에서 많이 좀 도와줄걸. 나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는 거 애미 네가 말 좀 잘 전해줘. 알았지? 시아버지는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예 없어요. 이건 비밀이지만 사실 시어머니에겐 요즘 만나는 분이 생겼거든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점잖고 진중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그런 척해도 그분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시아버지는 안 됐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새 연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시누이와 아주버님도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주버님은 물류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시누이도 아르바이트하는 틈틈이 베이킹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할 때는 본 척도 안 하더니 비빌 언덕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확 든 거죠. 두 사람을 보면서 저도 자식들에게 마냥 다 퍼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답니다. 시부모님의 이혼 후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가족들 중 저희 부부가 유일해요. 여전히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 돌보랴 살림하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저희 부부에게는 1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막무가내셨어요. 아가, 네가 그동안 나 열심히 간병한 값이다. 꾀병이라고 말해줄 수도 없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하시면서 계속 받으라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당신 간병인값 한번 비싸게 받았네.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는지 몰라? 하면서 저를 띄워줬습니다. 정작 본인도 일 쉬는 날엔 꼬박꼬박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갔으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고민이 컸어요. 너무 큰 돈이 생겨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별별 생각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그 돈은 쓰지 않고 통장에 고이 넣어둔 채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단은 비상금으로 두려고요. 혹시라도 다른 식구들 귀에 들어갔다가 또 무슨 사달이 날까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하지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